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자신을 바라보는 어떤 틀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틀, 그런 것들이 어떠한가, 그 고정관념이라든지 에고, 동일시, 정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못 보고 있는 그대로 어떤 바깥 사물을 주체와 객관을 나누어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틀, 인식의 틀은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바다하고 파도의 비유가 경전에 나오는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어떤 진화, 참나적인 위치에서 바다의 위치겠죠. 파도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어떤 파도가 불어도 다 바다잖아요. 그랬을 때 바다에서 파도를 보는 인식의 틀, 그리고 파도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 이제 어떤 구도하는 마음이겠고, 마음 공부를 하거나 내가 뭐가 부족해, 내가 어떤 것이 돼야 해, 이런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에서 세상을 인식하는 그런 틀, 이제 이런 바라보는 시야에 따라서 보여지는 풍경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여기는 인천인데, 인천에서 위쪽을 바라보면, 서울 쪽 방향으로 바라보면 그 풍경과 부산이나 제주 쪽 방향으로 바라보는 풍경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보여지는 환경과 풍경과 내 사고 구조도 달라진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바다에서 이 파도, 이 전체를 인식하는 틀은 아마 인연법일 겁니다. 연하여 일어나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일어난다고 하셨죠. 그렇게 연기적인 조건화에 대해서 그냥 그러할 뿐, 바람이 불었구나, 파도가 움직이는구나, 태풍이 부는구나, 파도가 거세구나, 바람이 잠잠하구나, 파도가 고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그 인연 조건에 따라서 그 나투어지는 모습을 그렇게 바라볼 겁니다. 바다의 입장에선. 그러니까 거스름이 없죠. 어떤 파도도 다 바다니까, 바다는 그렇다고 해서 파도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아무런 생각도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것에 대해서 그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빛깔도 다른 것을 다 알아차리지만, 그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거스르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왜요? 그냥 이것으로 연하여 저것이 일어났구나 하는 연기적인 조건화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수순해서 살아갈 겁니다. 파도는 어떤가요? 파도 입장에서 구도를 하거나 어떤 것을 추구하고 원하고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파도의 인식체계는 어떤 식으로 대상물을 볼까요? 아마도 분별하겠죠. 내 경향성을 가지고 판단할 겁니다. 이거는 좋아, 저거는 싫어. 높은 파도는 내가 수행이 안 됐나? 낮은 파도는 내가 좀 고요해졌구나, 좀 돼가나 보다. 더 잠잠한 파도는 내가 진짜 이제 어느 단계를 이르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 겉모양, 파도의 모양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조건화를 추측하거나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강력한 거는 느낌이겠죠. 어떤 느낌이 들면 정말로 이것이 확실한 경험으로 붙잡고 그것을 기준 삼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분별, 내 생각, 아니면 그냥 조건 지어지는 거예요. 연기적으로 일어나는 거, 이 바다의 관점과 파도의 관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에서 주관과 객관과 주관에 대한 판단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객관이라고 하면 과학적으로 증명됐어, 역사가 그래, 다 그렇잖아, 보편적인 상식이야, 우주 법칙이 그러지 않겠어? 이제 이런 것들을 들어서 객관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고 믿어요. 자, 객관을 인식하려면, 내가 정말 객관적이다 라고 얘기하려면 그 객관에는 나라는 에고, 자아,
나라는 동일시된 어떤 생각의 결정체가 없어야 됩니다. 경향성 그런 것이 없어야 객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주관이라는 것은 나라는 에고를 거쳐서 다 들어왔다가 나가잖아요. 나를 거쳐서 밖으로 나가죠. 자, 앞에 있는 사과가 보여질 때 저게 사과네 하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그 사과네 하고 말하려면 그 사과라는 봄이 있고 그 봄에 대해서 사과라는 내용물, 사과라는 그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해서 내가 나를 거쳐서 한번 다시 내 입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객관적이야 라고 말하려면 나라는 에고성, 나라는 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다 모두 다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에고를 가지고 살잖아요. 다 자기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자, 같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시간에 따라서 흘러온 시간만큼 다 똑같게 변했느냐? 그렇지 않죠. 다 다른 모습으로 나이 들어 가잖아요. 사람만 그러나요? 동식물도 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절대적인 시간은 같이 5년이든 10년이든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모습에 따라서 나타지는 모양새는 다 1000이면 1000, 100이면 100 다르다. 그러면 그 시간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나요? 아니면 주관적으로 살아간다고 볼 수 있나요? 주관적이죠. 왜? 나라는 것을 거쳐서 그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관성이죠. 그러면 시간이나 공간은 다 나를 닮았습니다. 그렇죠? 나도 시간과 공간을, 내가 보내는 시간과 공간을 닮았고 내가 보내는 시간과 공간이 나를 닮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내온 시간이 어떠한가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거나 말투를 보거나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고생했네, 편하게 살았네, 정직했었네, 그래 세상하고 많이 타협했겠구나. 뭐 어떤 것들이 거슬러서 미루어서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시간을 닮고 공간을 닮아서 자기가 보내온 그런 것들이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런 다른 모습들을 보인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어떤 인식하는 틀, 고정관념, 기준, 동일시, 자아 정체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에고에서 벗어나는 거, 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막막할 때가 있어요.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체계, 경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바다의 입장과 파도의 입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다는 조건 지어진 것, 연하여 일어난 것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죠. 바람이 높으면 파도가 높을 거고, 바람이 잠잠하면 파도가 잔잔할 거고, 겨울이 되면 바다가 얼 거고, 이런 연하여 일어나는 그 조건하에 대해서 열려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다투지도 않습니다. 왜요? 다 바다니까. 자, 그래서 그런 인식 체계로 본다는 말이에요. 파도는 어때요? 내가 높으면 안 돼, 낮아야 돼, 깜깜하면 안 돼, 밝아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분별해서 어떤 것을 조작하고 그 조작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계속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어딘가로 계속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와 같이 나누어지는 인식 체계가 이와 같이 나누어지는 이유는 그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다. 바다는 이 전체 모든 것이 다 바다기 때문에 파도의 모습이나 어떤 형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다기 때문에 거기에 나라는 그 동일시가 없죠. 이 파도만 바다고 봄의 파도만 바다고 겨울의 바다는 바다가 아닌가요? 그냥 다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그 파도의 모양에 따라서 이것이 나다, 너다 라는 것이 없고 그냥 다 바다야.
그렇기 때문에 주 객을 나눌 때 어떤 나라는 애고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파도는 있죠. 항상 그 많은 파도들이 다 자기 각각을 주장을 하면서 바다를 그리워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들이 분별망상으로 나는 어떻게 돼야 돼. 그래서 영원한 바다가 될 거야. 무엇을 이룰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하게 노력을 할 거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나는 절대적인 어떤 진리를 구도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여기에는 나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나의 생멸을 겪죠. 그 나가 생멸하지 않는 자리는 바다 자리죠. 바다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그냥 모습으로 보일 뿐이지 우리 같이 생로병사의 생멸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모습이 인연 따라 바뀌어가는 모습. 그렇지만 파도는 생멸을 경험하죠. 나니까 죽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 영원하기 위해서 어떤 구도, 수행, 마음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 파도는 오직 주관만을 경험하는데 왜? 나라는 애고성만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연기적인 실상을 보고 나라는 나를 주장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러면서 어떤 조건을 수순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세, 그걸로 살고자 한다면 이 인식의 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뭐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 나라는 개체가 있어요. 그쵸?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는 것이 내가 먹지 뭐 다른 사람이 먹습니까? 이 개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바다로 보면 파도 하나하나 다 꼭지점이 있잖아요. 그 파도가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 그냥 존재하는 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나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봐라, 알아차려라, 깨어있어라 이런 말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있으라는 말씀이시죠. 내 생각으로 들어가지 말고 파도와 바다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 차이잖아요. 내가 파도야 라는 생각 때문에 바다가 되지 못하는 거지 파도가 어떤 노력을 해야 바다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자기를 그대로 느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느끼는 것은 나의 개체성을 느낀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순간에도 고통스러워요. 참 묘하죠. 그래서 이 고통을 견디고 지나가고 나라는 개체성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희노애락의 감정에 빠져들어요. 희노애락의 감정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그냥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라 빠져든다, 집착하게 된다. 그래서 기쁨은 좋고 슬픔은 나쁘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은? 내가 좀 견뎌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고통을 견뎌봐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항상 기쁘던가요? 슬픔이 항상 슬프던가요? 분노가 항상 화가 났나요? 우리는 공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슬프다가도 누가 웃기면 웃어요. 그러다가 다시 슬픈 생각에 빠져들어서 다시 괴로워하다가 또 어떤 누가 뭐 화를 내고 나를 건드린다. 그러면 갑자기 또 화를 내요. 이렇게 감정이 계속 변화무쌍한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공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변화무쌍이 일어나지. 나는 화내는 사람이면 계속 화만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견디어 보면서 이것의 패턴, 흘러가는 흐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처음에는 어려워요. 쉽게 사로잡힐 거예요. 하다가 보면 노연하고 그러다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거, 내가 이것에 사로잡혔고 내가 이것에 조금 휘둘렸구나. 이것이 진짜라고 믿었구나가 중요하죠. 이제 이 순간이 좀 터닝 포인트의 아주 미미한 첫 발이 되겠어요. 이게 진짜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주관인 아성을 바탕으로 해서 오온의 쌓임이 아성이죠. 그 아성을 바탕으로 해서 인식한 것들을 나는 진짜라고 믿어요. 그런데 계속 이것을 견디면서 보고 하다 보니까 이 현실을 인식하는 그 바탕 체계가 내 생각이로구나 이렇게 되면 나를 고집하게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고 근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되지 아니야 이건 정말 맞아 네가 틀려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지 안 그랬으면 내가 그랬겠어 내가 외롭겠어 화났겠어 내가 소리 지르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보통은 계속 나를 알아차리고 견디고 이 시간을 지내다 보면 네가 그랬으니까 그랬겠어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보고 있구나 라로 내 안으로 돌이켜진다는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공부가 조금 더 빨라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나의 인식으로 밖에는 알아차릴 수가 없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지 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을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데 저 사람이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내 피부로 느끼고 그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뭐를 해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나의 그 인식 오감으로 쫙 빨아들인다면 그 오감의 수용체로 그것을 다 해석해서 내 머리에 집어넣어준다면 너를 이렇게 해서 비난하는 거야. 너를 이렇게 해서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대응을 할지 아니면 막 후회와 자책을 할지 뭔가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저 사람 때문이 맞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진짜 맞는지를 봐야 합니다. 물론 환경이 주는 영향이 있죠. 그 환경이 주는 영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환경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환경이 주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적인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하자면 바다 입장에서 보는 것은 연기적인 실상을 보고 그리고 그 실상에 대해서 그냥 수순하는 것이고 파도 입장에서 보면 분별하고 판단하고 어떤 좀 간택하고 가르고 그렇게 해서 나한테 좋은 거 이익된 거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눈다. 이 차이는 거기에 아성,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주 결정적이겠어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 시간,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요. 몇 살 때 이랬고 몇 살 때 이랬으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는 동일시와 정체성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조금 그런 나가 너무 괴롭다면 노연하고 싶다면 알아차리고 견디면서 무엇을 이것이 내 시선 내가 바라보는 나의 해석이었구나 까지 오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공부가 굉장히 좀 빨라질 거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좀 견디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요? 고통은 지금 여기 현재에서만 일어나시죠. 과거의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과거의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현재에서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 현재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꾸 노연하고 이제 이런 연습을 꼭 해보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생각만큼 자유로워지지가 않아요. 내가 숫자 세고 있는 동안에는 더 그럴 거예요. 계속 자기 자신을 믿고, 누구를 믿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가 걸어간 만큼 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고통만큼 무엇이 바뀌어요? 현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뀝니다. 고통을 겪어내지 못하면, 머릿속으로 고통을 상상하면
현실을 바라보는 그 시선, 지금 여기 이 즉시 중도성, 여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시선이 바뀌기 위해서는 고통을 겪어내야 한다. 그래서 고통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바로 서야 된다. 이것이 진짜 경험이죠. 경험이라고 친다면 이 느낌에서 오는 우주와 하나 되는 느낌, 뭔가 된 느낌, 뭔가 너와 내가 하나도 없는 느낌, 커다랗게 뭐가 된 느낌,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느낌의 조작입니다. 감각적이고 굉장히 우리한테 어떤 미혹을 줘요. 하지만 고통을 견뎌내는 것은 미혹이 아닙니다. 실상의 경험과 같은 느낌을 줘요.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